시간!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케팅 용어 및 개념 설명을 진행하게 된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광고 퍼포먼스 2팀 조현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저희 이제 글로리님께서 이제 시작합니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마케터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알아주셔야 될 마케팅 필수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모르는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떠한 개념으로 이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Q&A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광고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지 하나씩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광고 형태, 광고 비용, 과금 방식, 도달과 노출, 그리고 클릭과 전환, 광고성과 및 홈페이지에 대한 용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이제 광고 형태에 대한 용어랑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광고 형태가 있으면은 비용을 지불하는 과금 방식. 네. 방식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케팅 용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도달, 그다음에 노출, 그 다음에 클릭, 전환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떠한 지표로 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와 거기에 따른 이제 광고 성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구성하는 홈페이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광고 형태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고 형태라고 보면은 저희가 사실 크게 한 두 가지 형태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업종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하면 이제 이커머스 업종과 이제 DB 업종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이제 광고 형태 또한 크게 조금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걸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SA, 즉 검색 광고, TA, 이제 배너 광고. 이제 크게 이제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형태 광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NS 형태 광고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진행하시고 선행하시는 광고 자체 베이스는 이제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광고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라내서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광고 형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DA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DA는 먼저 일단 DA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 광고로, 배너 광고로도 하죠. 네. 통상적으로 보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나 뉴스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도 있고요. 온라인 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배너, 이미지, 동영상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DI와 같은 이제 시각적인 광고가 있다면 SA도 있는데요. DA는 일단 배너 광고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광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단순하게 이제 이미지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도 같이 조합돼서 노출되는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면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면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각종 이제 언론사나 혹은 제휴 사이트나 커뮤니티나 특정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서 이 노출 지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포털 사이트 안에서 이제 통합 검색 영역 말고도 제휴 사이트 내에서 이제 검색이 가능한 제휴 사이트 내에서 노출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조금 더 많은 지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배너 광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각적인 이미지나 프로모션이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배너 광고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에세이입니다. S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 같은 경우는 서치, 보통 키워드 광고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애드버타이즈. 네. 그래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어를 등록한 광고주 사이트를 통해 이제 결과가 노출이 되고 말 그대로 키워드 검색 광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SA, 즉 Search Advertising이라고 약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SA 광고하면 검색 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덧붙여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 광고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한 키워드에 여러 광고주가 광고 요청을 하게 되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노출 순위가 정해지기도 하고요. 찾아오는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을 한다는 점에서 이전 광고보다 적극적이고 적중률이 높은 광고로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직접 검색을 하니까 니즈가 확실히 더 높은 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입찰. 입찰 잘 써주고 있나요? 네. 네네. 입찰. 그 다음에 노출 순위, 키워드. 그래서 일단은 특정 키워드를 이제 검색 광고 시스템 안에 등록하게 되면은 키워드 포함해서 이제 입찰가를 정하게 되는데, 이 입찰가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경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를 등록한 다양한 이제 경쟁사랑 같이 입찰 경쟁이 붙게 되는 건데, 만약에 노트북 추천 브랜드라는 키워드는 저희만 사용하고 있으면 단독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경쟁도가 낮겠죠. 그래서 최저 입찰가라도 노출할 수 있는 반면에 경쟁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 입찰가에 따라서 우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저 검색 광고 입찰가는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그 입찰가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네. 라고 봐주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음 항목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 형태 중에서 어머나, 아이고 돌아가지가 않네요. 형태 중에서 조금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검색 광고를 구성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메인 키워드라고 하고요. 네. 세부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시즈널 키워드라고 합니다. 일단은 메인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네. 키워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일단 메인 키워드는 업종 카테고리상의 이제 대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상품명, 브랜드 등 사용자 인지도가 높은 검색어로 포괄적이고 좀 일반적인 의미의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펜션, 노트북, 컴퓨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부 키워드의 경우는 네. 조금 명확한 범주 안에서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봐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특정 서비스, 그러니까 즉 하나의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라든지 수식어라든지 조금 설명에 대한 부가적인 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펜션 풀빌라 그냥 좀 직관적으로 써볼게요. 네. 노트북 뭐 컴퓨터라고 이렇게 메인 키워드의 경우는 이런 대표격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조금 세부적인 거 같은 경우는 가평 풀빌라 펜션. 펜션 추천이라든지 가평 4인 가족 펜션. 네, 펜션 후기라든지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평 펜션, 가평 풀빌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추천이라는 단어나 특정 네. 그 가족의 명수라든지 아니면은 커플이라는 단어와 후기라는 그 수식어를 조합해가지고 노출을 시켜 주시는 게 조금 세부 키워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메인 키워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뭐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예시를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한번 정해보면은 요즘 이제 가을이니까 피부 건조하신가요? 가을이면 코트. 가을이면은 커튼이요? 코트. 코트? 아 네, 의류 코트. 네. 아, 네 코트도 좋긴 하지만 이게 좀 브랜드에서 이제 메인 키워드로 따지게 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우터류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판매하는 게 예를 들어 뭐 더플 코트나 네. 싱글 코트,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코트 브랜드, 남자 코트 뭐 이렇게 할게요. 메인적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더플 코트, 싱글 코트, 남자 코트 같은 경우는 저희랑 관련이 있는 메인 키워드는 맞는데 좀 어떤가요? 너무 대표적이고 네, 너무 맞습니다. 포괄적이다 못해 크죠. 너무 이게 그 규모 자체가 엄청 큰 단어거든요. 하나의 단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이제 세부 키워드로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더 훨씬 확장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더플코트라는 거는 좀 명칭 자체가 저희가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는 주로 떡볶이 코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만약에 타겟 자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라든지 가격이 합리적이겠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면은 좀 저렴해야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커플로도 코트나 아우터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네. 세부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커플 코트.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키워드로 파생해 주시는 게 맞고요. 세부 키워드는 이 메인 키워드 안에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과정인 건데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메인 키워드로 운영하기에는 광고 비용이 조금 많이 누수가 될 수가 있거나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부 키워드까지 확장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즈널 키워드에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즈널 키워드 같은 경우는 계절별 또 뭐가 있죠? 시즌별로 좀 인기도가 달라지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 이제 네. 막바지기 한 여름에는 좀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좀 확 올라갈까요? 선풍기, 수영복, 뭐 아이스크림 등. 네. 뭐 등이고 가을이라면은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네. 뭐 코트류나 혹은 이제 카디건도 많이. 계절 상품 드리겠죠? 네. 네, 건조해서 이제 추석도 있으니까, 가습기도 추석도.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겨울에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아니면 스킨 따뜻한. 네. 네. 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네네. 여기에 맞춰서 시즌 준비해 주시는데 사실 선풍기도 팔고 난방용품도 파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키워드 자체를 다 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여름 시즌 키워드를 오픈해 주시고 겨울이 되면 오프하고 온이 되겠죠? 네. 시즈널 키워드에 대한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고 형태랑 이제 검색광고 관련된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과금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금 방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CPC, 네. 그리고 CPM. CPM이 있어요. CPM. 네. 일단 네네. CPC 용어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CPC는 광고 노출과 관계없이 클릭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광고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이익을 얻는 방식이기도 하죠. 금액은 이제 매체, 광고 상품, 입찰가에 따라 다르고요. 웹 광고에 흔히 쓰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를 적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구글 애드센스, 애드워크, 네이버 클릭 초이스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이버 클릭 초이스 간단히 네이버 검색 광고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 CPC랑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는 게 노출량과 관계없이 그냥 클릭할 때 광고 비용이 과금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입찰가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70 과금 7,000원이 과금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입찰가는 그 내가 설정한 거에 따라 과금이 되는데 약간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내가 입찰가를 700원으로 설정해 놨어도 7,000원으로 설정해 놨어도 그걸로 그대로 과금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입찰 경쟁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네.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설정한 입찰가가 700원인데 과금된 비용은 670원인 경우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입찰가보다 더 낮은 비용이 과금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만약에 700원으로 5위에 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6위에 노출하고 있는 경쟁사의 입찰가에 내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바로 밑에 있는 이 6위에 노출하고 있는 경쟁사 입찰가가 660원이면 보통 10원 단위로 입찰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과금 비용은 67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막 뒤에 원 단위가 추가로 나오거나 이게 절삭되거나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평균적으로 과금된 비용을 보여주거든요. 그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 평균 값을 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균 클릭 비용이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24시간 즉 분 단위로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입찰가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순위에 따른 경쟁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나의 과금 비용 방식이 내가 설정한 입찰가가 아니라 저희 하순위에 있는 업체들의 입찰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하순위에 있는 경쟁사의 입찰가가 600원일지 500원일지 700원일지에 따라서 저의 광고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금된 비용 자체는 이제 평균 값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광고가 노출됐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과금 방식이 아니라 클릭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고 이 클릭했을 때 비용이 과금되는 기준 자체는 내가 설정한 입찰가가 아니라 나의 경쟁사에 따라서 하위에 노출되고 있는 경쟁사에 따라서 평균 입찰가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도 찍고 우연드림도 콘텐츠로 발행하기 했을 텐데 이 품질리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질지수에 따라서 똑같은 과금 방식이더라도 그 더 낮은 비용으로 우순위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경쟁사가 660원이면 전 670원 인 건데 내가 그 500원으로 만약에 5위에 노출이 가능한데 6위는 660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670원이 되냐? 아니요. 500원입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500원으로도 5일 노출하고 있어요. 품질 지수가 좋아서. 근데 경쟁사는 660원으로 6일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쟁사에 따라 저희 비용이 과금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더 낮은 입찰가로도 우순위로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랑 상관없이 더 저렴한 CPC로 과금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한 품질수 관련된 안내를 듣고 싶으시면은 그 저희 마케팅 인사이드에 발행했던 컨텐츠들이나 그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댓글을 통해서 컨텐츠 한 번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CPM에 대한 설명을 좀 바로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스피드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CPM은 일단 천의 광고 노출을 기준으로 네.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고요. CPM 광고는 이제 텍스트 또는 이미지 광고일 수도 있고 항상 복합 계절 위치 타겟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광고주는 광고가 1000에 게재될 때 지급하려는 금액을 설정한 뒤에 광고를 게재할 특정 광고 게재 위치를 선택하고요. 광고가 게재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1000원을 썼을 때 네. 네. 1000원 썼을 때 1000에 노출이 되면 CPM 1000원인 거예요. 이게 헷갈릴 때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1000에 노출할 때 1000원을 쓰게 되면 CPM 1000원이 되는 거죠. 네. 자, 1000에 노출할 때 10,000원 썼으면 CPM은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금 방식이 이제 1000의 기준이고요. 이거를 반대로 봤을 때는 CPM이 2,543원이다 라고 하면은 네, CPM이 2,543원이면은 1000에 노출할 때 2,543원 쓰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학이 들어가면은 1000회가 그러면 결국에는 2000에 노출할 때 CPM이 2,543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PM의 데이터가 책정되는 걸 보시면은 아, 내가 1000번 노출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을 썼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클릭당 비용 과금 방식인 CPC는 노출량과 상관없이 클릭에 따라 비용이 과금되지만 CPM은 반대로 클릭과 상관없이 노출량 비용이 과금됩니다. 그래서 10,000번을 클릭하든 20,000번을 클릭하든 이 노출당 비용으로 과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광고의 목표에 따라서 과금 방식을 CPC로 할 것인지 CPM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노출도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미지나 상품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전화에 조금 높은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일단 노출을 시켜가지고 인지도를 쌓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CPC로 진행하시면 되죠. 노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과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그 노출도 많이 일으키면서 유입도 같이 많이 시켜가지고 비용을 같이 좀 절약하고 싶어. 노출, 유입 같이 잡고 싶어. 그러면 이제 CPM으로 진행을 하면은 몇 번의 클릭이 발생을 하든 결국에는 비용은 노출당 비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목적에 따른 과금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소재가 좋고 컨텐츠 자체가 조금 기획이 조금 참신하다.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CPM으로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각각의 CPC나 CPM에 대한 과금 방식은 결국에 광고 비용이 지불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맞는 게 조금 고민이 된다 하시면은 보통은 채널별로 약간 과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봐서 매체를 선택하실 때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많이 쓰는 광고 용어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도달 노출 클릭 전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노출 클릭. 네,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 수는 기본적으로 너무 간단한데 그냥 클릭이 발생된 횟수. 근데 자, 순서를 반대했네요. 다음 노출 수는 네. 게시물이 노출된 횟수입니다. 네네. 클릭 여부와 관계없고요. 간단하게 노출 수는 말 그대로 순서에 노출된 횟수, 클릭 수는 클릭이 발생된 횟수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노출, 클릭 사이에 저희가 많이 사용 용어가 있죠. 네, CTR. 네, 이거를 광고 클릭 횟수 이제 광고를 노출 횟수를 나눈 비율인데요. 네, 클릭 수 이제 노출 수 곱하기 100입니다. 네네. 그냥 간단하게 클릭률이라고 하고요. 네. 광고에 노출이 되고 이제 클릭된 횟수를 나눈 비율인 거죠. 네. 네네. 광고 클릭 대비 노출 수를 나눈 비율인 거죠. 아, 네네. 네네. 클릭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결국에는 이제 클릭이 50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출이 뭐 100회 있었다 라고 하면은 50% 클릭률이 노출이 1000회다 라고 하면은 5% 클릭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노출 이제 클릭은 결국에 이게 효과적으로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나를 봤을 때는 이제 보통 클릭률로 데이터를 봅니다. 네. 그래서 클릭과 노출수를 나눈 비율이 클릭률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많으면 헷갈리신 게 있는데 이제 도달수가 있습니다. 노출수는 말 그대로 광고가 노출된 총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고물에 노출된 도달수, 즉 명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명의 타겟이 광고를 10회 광고에 10회 노출이 되었다. 이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출은 10, 도달은 2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타겟은 이게 명수라 봐주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그 노출 같은 경우는 10회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노출은 광고물에 노출된 총 횟수인 거고 도달수 같은 경우 이거를 몇 명이서 봤느냐 를 이제 도달이라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몇 명에게 이 광고물이 도달이 되었는가. 그래서 2명의 타겟이 광고 10번을 보면은 노출은 10이 되는 거고 도달은 2가 되는 그렇죠. 거고 이게 만약에 5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00이라고 했을 때는 100인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데이터를 볼 때 단순히 노출만 보는 게 아니라 도달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이게 극단적으로 한 명이서 이 광고를 100번 노출이 됐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진 않는 거잖아요. 그 단 한 명한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을 노출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광고 성과 용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용어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제가 업체는 이제 아까 EC랑 DB가 있다고 네, 얘기했던 것처럼 성과에 대한 용어도 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아스랑 이제 CPA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로아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로아스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광고 수익률이라 볼 수 있고요. 광고나 마케팅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을 나타낸 값입니다. 로아스가 높을수록 비용 효율성이 좀 높은 그쵸. 광고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작성할 테니까 마저 한번 설명해 주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로아스를 좀 측정하는 방법은 좀 공식이 있어서 어렵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쉽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광고비를 100만 원 사용했다고 했을 때
1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로아스가 100%인 거고요. 광고비를 100만 원 사용했는데 수익이 200만 원 발생하면 로아스는 200%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광고 비용에 대한 그 수익률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ROI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어쨌든 이 광고비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는지를 보는 거니까 비용 대비 성과 측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시 말해 로아스는 지금 광고를 통한 이제 수익에 따른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공식을 항산하자면은 이제 곱하기 100에 대한 개념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 광고비는 결국에 산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엔 저희가 클릭수랑 평균 픽시를 이제 합산을 하면은 결국에 이 비용이 나오고요.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100건의 클릭이 있었고 CPC 기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네. 클릭당 비용이 클릭당이 1,000원이다. 그럼 곱하면은 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노출당 비용이다. 1,000에 노출했을 때 뭐 1,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노출 1,000회가 아니겠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1,000회 노출했을 때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산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즉 내가 사용한 광고 비용에 그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로아스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좀 로아스가 높을수록 비용 대비 수익이 잘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500만 원, 100만 원 똑같이 네, 로아스 500%. 네 하면은 로아스는 이제 500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로아스라는 지표는 수익에 따른 광고의 이제 성과다라고 봐주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CPA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CPA는 일단 행동 단가로 소비자가 온라인 사용에 노출된 광고를 클릭하고 페이지에 진입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동을 수행했을 때 가금되는 방식이고요. 주로 뭐 매출, 실적, 문의 가입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보험, 투자 컨설팅 뭐 등 이제 취급하는 상품 종류가 한 가지이거나 여러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특정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한 비용인 거고요. 문의를 한 건 남겼을 때 내가 얼만큼 광고 비용을 썼는지. 광고 비용을 2만 원 썼는데 문의가 한 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문의당 비용이 이제 DB당 비용이 2만 원이 되는 거고 이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결제라고 봤을 때 한 건의 결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10,000원을 썼을 때 한 건의 결제가 발생했다. 그럼 CPA 결제당 비용이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입도 마찬가지고 내가 광고 비용을 10만 썼을 때 가입이 한 건이 발생했다. 그럼 가입 전환당 비용이 10만 원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원하는 목적이랑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광고 비용을 지불했는가에 대한 그 단가가 CPA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용어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홈페이지 용어인데요. 네. 이제 그 뜻 풀이하면 이제 뭐 가장 쉽게 이해되는 단어 이제 주로 알고 계시는 단어들 좀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CPV, 네, PV, 네, PV, UV, 그다음에 UV, 그다음 이탈률, 이탈률, 랜딩 페이지. 예,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PV 먼저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PV는 뭐 다 아시다시피 페이지 뷰의 줄임말이고요. 웹사이트 한 페이지에 사용자가 접속한 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네. 네, 웹사이트 내에서 이제 가장 높은 PV를 기록한 페이지가 사이트 내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를 기준으로 이제 집행하는 광고 위치를 정하는 등의 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같은 사람이 페이지를 새로 고치거나 다른 페이지를 탐색하는 경우도 PV로 기록되기 때문에 100%로 이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PV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 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인기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수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같은 사람의 페이지를 새로 고치거나 다른 페이지 참석하는 경우도 이게 PVC로 같이 트래킹 되기 때문에 100% 올가닉한 PV 접속자 수라고 보기에는 네. 그 약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100% 신뢰하기보다는 참고하는 지표로 활용해 주시는 게 조금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UV인지 또 말씀드릴까요? UV는 이제 순 방문자 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복 방문은 제외하고 실제 방문한 총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고의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PV의 단점을 좀 보완한 네네.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V가 세션이나 IP 주소나 새로 고침에 따라서 누적돼서 달라진다고 보면은 UV 같은 경우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별도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이제 페이지 접속자 수와 함께 순 방문자 수도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훨씬 좋겠죠.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이탈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탈률은 뭐 단어만 들어도 이해하실 텐데요. 네. 소비자가 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한 페이지만 보고 다른 페이지로 이제 유입 없이 나가는 수를 이탈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또 반송률이라고도 하죠. 네. 간단하게 페이지를 보고 어디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PV가 쌓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버린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나갔다 해서 이탈률, 그 다음에 반송률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저희 매장에 고객이 문만 열고 바로 나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PV 같은 경우는 매장에 들어와서 A 진열도 보고 B 진열 보고 C 진열도 봤다. 근데 유달리 A 진열에 많이 머물렀다 하면 PVC가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네. 3명인데 이 3명이면은 UV는 셋인데 각각의 이제 각 진열대를 뭐 한 5번 탐색을 했다. 그러면 이제 PV는 9가 되는 거죠. 3, 3, 그렇죠. 9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고객은 들어오자마자 나갔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걸 이탈률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탈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페이지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랜딩 페이지 자체가 달리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랜딩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랜딩 페이지라는 개념은 뭐 사실 간단하게 광고에 접속된 페이지, 즉 유입 페이지라고도 하긴 하는데 요거를 한 번만 더 정리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되는 페이지를 말하는데요. 사용자가 아까 배웠던 검색 광고 텍스트나 배너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광고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는 페이지가 이제 랜딩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랜딩 페이지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환율이 달라지고 광고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전환율이나 광고 성과에 좀 랜딩 페이지가 깊은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시면 될 네. 것 같은데 반성률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로딩이 너무 긴. 맞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때려봐도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게 랜딩 페이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결국에 이제 이탈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그 원인은 첫 번째 로딩이 너무 길다. 네, 접속했는데 계속 로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나가죠. 바로 나가게 되겠죠. 다시 재접속을 해요. 걔네도 로딩이 너무 길어요. 그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무겁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이탈률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 성과를 측정하실 때 반송률이 너무 높다. 그럼 아마 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이미지 접속했는데 상세 페이지에 내용이 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탐색을 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커머스 물건을 구매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상세 페이지가 너무 설명이 부족하거나 리뷰가 아무것도 없거나 그러면은 결국 그 물건을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반면에 DB 업종이라 한번 볼게요. DB 업종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문의를 남기거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는 설명이 막 없고 부족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궁금한 게 없는데 여기는 내가 뭐 의뢰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면은 나가게 되겠죠. 네. 만약에 창업 업종이라고 보면은 보통 창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물론 업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연들이 뭐라 생각하세요? 창업 업종은? 일단 가격도 되게 궁금할 것 그렇죠. 같고요. 창업 네. 비용이 가격도 되게 궁금할 그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궁금. 그쵸. 절차도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수익. 보통 창업을 그쵸. 하시는 경우는 뭐 업직종을 아예 바꿔서 내가 자영업으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퇴직 이후에 그 그쵸? 돈을 다 쓰죠. 네,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게 알아보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건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수익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을 탐색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조금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처를 남기거나 문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다 담아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탈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는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네. 뭐 창업적인 부분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나 수익이라든지 구조나 인테리어나 뭐 그 창업을 진행하기 위한 브랜드 가맹 사업비 뭐 무료래요. 교육비도 무료래요. 그럼 문의를 남기고 싶어요. 그죠. 문의를 남기는 데가 어딘지 못 찾겠어요. 그럼 뭐 그러면은 나가게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결국에 이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들에 따라서도 이 이탈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탈률이 높은 랜딩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페이지별로 PV나 UVC가 어떤지에 따라서 광고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사실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조금 마케팅의 이제 기본적인 용어랑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광고를 살펴봐 주셔야지 훨씬 더 이제 더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더 폭넓은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라고 이제 개념적인 소통이나 이해가 돼야지 훨씬 더 좋은 성과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제 광고를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마케팅 용어에 말씀드리는 용어들은 거의 이제 기초적이고 기본이죠. 좀 기본적인 용어들 위주긴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교육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이나 이제 광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교육을 봐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